총칙부터 한번 읽어볼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이나 단어는 우리가 구품사로 보면 되겠지? 네. 그래서 모든 단어는 띄어 쓴다. 그런데 조사는 붙여 쓴다. 도사만 붙여 쓴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도 명사. 품사 중에 명사에 해당해. 최근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지. 네. 명사, 명사, 수사, 수사, 대명사. 대명사. 그런데 명사 중에 의존명사도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할 수 있다. 것, 수. 아는 일을 의존명사지. 네. 이, 뜻한 바, 떠난 지. 44망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그랬네. 예를 들어서 한 개, 차 한 대, 잘한데. 금, 서, 돈, 소 한 마리, 마리. 옷 한 벌, 열 살, 연필 한 자루. 다 띄어 쓰면 되고.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이게 이제 예외니까 예외 조항이 시험 나는 건 당연하지. 네. 2시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다. 네. 붙여 쓸 수 있다야. 그럼 띄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30분 5초 제1과 3학년 6층 10개 7m. 네. 근데 보통 애들이 이제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이런 거를 그냥 보통 띄어서 쓰는 게 가장 원칙이지. 근데 붙여 쓸 수 있다.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네. 만만치 않네. 그럼 틀린 거 찾을 때 이런 거 넣어놓으면 얄팍한 문제 같지만 킬러 문제가 될 수도 있네. 47항 보조용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였음도 허용한다야. 허용한다. 불이 꺼져간다. 원칙이야. 근데 불이 꺼져간다. 허용한다는 거지. 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원칙. 내 힘으로 막아낸다. 허용. 그릇을 깨트려버렸다. 원칙. 그릇을 깨트려버렸다. 허용. 비가 올 듯하다. 원칙. 비가 올 듯하다도 허용되네. 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어는 띄어쓴다. 아, 이런 거는 반드시 띄어쓰라는 얘기지. 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내가 덤벼들어 보아라. 반드시 띄어야 된다. 그가 올 듯도 하다. 올 듯도 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여기 듯하다는 붙였잖아. 허용하죠. 해주잖아. 네. 근데 올 듯도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지? 도가 들어갔지? 네.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반드시 보조용어는 띄운다. 듯도 하다. 요거하고 기억해도 올 네. 듯하다와 올 듯도 하다. 올 듯도 하다. 네. 잘난 채하다는 붙일 수 있는데 채를 한다. 띄운다. 이거 만만치 않은데? 어려워요. 보조용어는 본용어가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보조 형용사, 보조동사가 있다. 가지고 싶다에 싶다, 먹어보다에 보다, 따위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붙일 수 있는 거네. 네. 단위성 의존명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쌀 한 말, 쇠고기 한 근, 굴비 두릅, 북어 쾌, 고무신 켤레, 광목 필. 네. 그 상식으로 기억하면 되겠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나가보자. 한글 맞춤법은 총칙, 자모, 소리에 관한 것, 형태에 관한 것, 띄어쓰기, 그 밖의 것, 문장부호 등에 관해 차례로 규정하고 있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네. 우리는 이 중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특히 관련이 깊고 평소 많이 헷갈리는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자, 깍두기가 아니라 깍두기를 먹자. 다음 밑줄친 말들 중 표기가 잘못된 걸만 골라서 바라게 고쳐 써보지 않았네. 얼굴이 해석하고 여기저기 딱지까지 앉은 걸 보니 엉뚱한 일 겪느라고 요즘 몹시 피곤했나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 있네. 해석하고는 해석하고 여기저기 딱지는 딱지로 해야 되네. 네. 나머지는 엉뚱한 몹시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런 건데 올바른 표기는 앞에서 배운 의문의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보자. 그랬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된소리.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어깨, 오빠, 으뜸, 아끼다, 기쁘다, 깨끗하다. 2번 느르무으
요거는 이제 울림소리네. 네.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산뜻하다, 잔뜩, 살짝, 훨씬, 담뿍, 움찔 네.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예외가 있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아니한다.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 적지 않는다. 국수. 국수로 쓰지 않는다는 거지. 네. 국수, 깍두기, 딱지, 색시, 싹둑, 법석. 싹둑, 싹둑 둘 다다. 네. 법석, 갑자기, 몹시. 특별한 거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네? 네. 외우기만 하면 되네? 다 외워야 돼. 제5항의 1과 2는 된소리로 발음되는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는 예이고, 다만 으로 시작되는 단서 조항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만 표기에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정해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임의로 정해둔 것이어서 무턱대고 외워야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턱대고 외우고 있지. 한글 맞춤법에서는 단어의 발음이 원래 형태와 달라질 때 그 변화가 일반적인 음운 변동으로 설명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혀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도 단서 조항은 앞서 음운 변동에서 배운 대로 된소리 대기의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원래 형태대로 적게 한 반면에 1과 2는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 즉 된소리 대기라는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소리대로 적게 하는 것이다. 까닭없이 나는 된소리. 네. 그렇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까닭없이, 그렇지. 원칙 없이. 그래서 소리대로 적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된소리의 경우는 사실은 된소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앞에 맛보기 속 문장에 적용해 보면 해석하고와 엉뚱하는 발음할 때 까닭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라서 소리대로 적어야 하고, 딱지와 몹시는 발음할 때 각각 기역과 비읍 받침돼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로 발음과 달리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이유로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의 이름은 깍두기가요, 깍두기로 써야 한다. 쓸 때는 깍두기로 쓰고 읽을 때는 깍두기라고 읽는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해볼게. 이삿짐은 드러내고 속마음은 드러내고. 다음 문장에서 올바른 표기의 표시를 해보자. 냉동 창고에 들어서니 곳곳에 얼음이 쌓여 있었다.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소리대로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원형을 바꿔 적어야 하는지 무척 헷갈린다. 그럴 때는 대체로 앞말의 본 뜻이 일치되는 경우인지 아니지만 판단해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이삿짐을 들어서 밖으로 옮기는 행위를 나타낼 때는 들다의 본뜻이 남아있으므로 드러나다를 쓰지만 속마음을 밝히는 일은 가려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라서 들다의 본뜻과 무관함으로 드러내다를 쓰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글 맞춤법 조항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넓다 넓고 넓어 넓으니. 지금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고정된 부분이고,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이고, 이건 다 알고 있지? 네.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붙임 1.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합성어. 그치? 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혀 적지 아니한다.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것은 넘어지다, 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동사나 형용사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19항에 의하면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도 깊이, 묶음, 암처럼 어간의 본래 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굽돌이, 방한벽의 밑부분, 문열이, 한태에 낳은 여러 마리 새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 걸음, 비료의 경우는 어간의 본래 뜻이 유지되지
코 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또 22항에 의하면 똑같이 이, 히, 우와 같은 우 같은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라도 본뜻이 살아있는 누이다, 얽히다, 도두다 등은 원형을 밝혀 적지만 본뜻에서 멀어진 칼로 돌이다, 세금을 바치다, 내일로 미루다 등은 소리대로 정한다. 이를 앞에 맛보기에 적용하면 냉동창고에 들어서니 곳곳에 얼음이 쌓여 있었다 처럼 써야 올바른 표기가 됨을 알 수 있다. 야, 이거 다 외워야 된다. 방법이 없네? 네. 닥치고 외울게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을 알으면 쉽다 그러는데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닭공이야? 닦고. 닥치고 외워? 네. 이거는 닭공이다. 닥치고 외워야 되는 것 같다. 열심히 외운 다음에 원칙을 생각하자. 네. 제19항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그 다음에 22항 이, 히, 우 전미사가 붙어서 된 것. 이렇게 해서 착착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 네. 참고로 제15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덧붙어 있다. 좀 더 외우라고 하네. 네. 좀 더 닭공하라. 닥치고 외우라는 게 또 있네요. 붙임. 항상 붙임이 항상 예외야. 네. 붙임이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이것은 체기오. 이것은 체기오. 특유. 발음은 체기오와 체기오 두 가지를 하더라도 쓰긴 어떻게 한다? 오로. 오로만 쓴다. 붙임 3.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오는 이오로 적는다. 네. 이것은 체기오, 저것은 부시오, 부시오. 또 저것은 먹이다 해서 연결음에는 요를 사용한다. 그래서 붙임 2는 연결음이 요가 아닌 종결음이 오의 경우 반모음 첨가로 인해 요로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발음은 뭐 두 가지 다 인정한다 그랬잖아. 네. 원형을 밝혀 오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